세계적으로는 여성의 지위를 위해 여성 발전 전략에서 정책 전반의 성주류화 전략을 채택하고 한국 사회도 1995년 여성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1기 민선지방정부 이후 경남 지역 여성들의 요구는 바로 요보호 여성 위주의 부녀 복지 정책에서 보편적인 여성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남 여성정책연구원 설립과 여성정책국 설치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올해로 20년째입니다. 더욱이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앞두고 지역 현실을 반영한 여성정책 수립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경수 지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평등 정책 연구기관 설립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하면서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 그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남 포함 3개 지역만 유일하게 지금 여성정책연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남은 경남발전연구원 산하에 여성정책센터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한때 기능 정지가 되는 상황도 있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여성정책연구를 또 전담하지도 않았고 별도 예산도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미 여성정책연구원이 있는 지역은 정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정도까지 앞서 나가고 있어서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해서 지사님 팀 이후에 많은 변화가 되고 있고요. 경남 여성정책연구원 설립 문제는 20년 된 숙제인데 지사님 계시는 동안 김경수 도정의 성평등 역사 한 줄로 이 여성정책연구원이 좀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번 이제 지사님께서 경남에 이제 약속을 하신 것이 성평등 지수를 향상을 시키겠다. 그리고 여성정책연구원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남의 여성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추진하실지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경영 의원님께서 또 의회에 진출하시기 전부터 우리 경남도 내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의회에 진출하셨어도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정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취임 이후에 여성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또는 양성평등주간 행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러 차례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성평등 정책 또는 여성정책연구원 설립은 현재로서는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재단법인 설립을 하려면 사전에 용역을 거쳐야 되고 용역을 통해서 실제 규모나 그 다음에 그 연구원의 연구 대상이나 범위 그리고 연구원의 숫자라든지 그리고 어디다 설치를 할 것인지 하는 장소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성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해놓고 지금 도의회에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가능한 빨리 타당성 연구 용역을 거쳐서 지금 현재로서는 2020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타당성 조사가 지금 예산안에 올라 있고 이것이 확정되는 순부터 이제 준비를 하신다는 거고 굉장히 그 지사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지시고 내용을 상세하게 좀 잘 설명해 주셔서 그 의지가 좀 느껴집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지나간 역사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2011년도에 이미 여성정책연구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11년도에 이렇게 마쳤는데 그 당시에 전임 지사님께서 이 정책 개발을 약속을 하시고 양성평등 기금도 확보하겠다 약속을 대대적으로 하셨는데 실제로 왜 이것이 그대로 시행이 안 됐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찌 보면 시간 낭비이고 참 예산 낭비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용역을 하셨던 지사님께서 계속 추진을 하시기 어려워지면서 그런 일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지사님이 약속과 달리 그 실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챙겨주시고
저는 이번에는 그런 과오가 생기지 않게끔 우리 지사님의 약속에 예, 맞춰서 분명히 제 그 임기 내에 반드시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는 여성재단이 아마 우리 전국에서 세 군데 지역이 아직 없는 이런 형태고 보통의 여성재단 형태로 가는데 뭐 후발 주자인 만큼 여러 가지 사례들을 잘 보고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고요. 지사님한테 한 번 더 건의를 드리는 거는 연구 용역도 나오지만 지역에 유관 기관에 있는 분들과 좀 거버넌스 형태로 해서 어떤 내용이 더 좋을 건가, 또 TF 필요하다면 민간 TF 팀도 같이 좀 협조를 해서 추진하는 것도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용역을 단지 연구원들만의 용역이 아니라 용역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민간 거버넌스를 통한 연구원의 설립이라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하면서 당분간 연구원 형태로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연구를 하시는 전문가들을 또 초빙하고 해야 될 건데 반드시 좀 그 단지 여성이 아니라 좀 젠더 관점을 가진 전문가를 모셔올 수 있도록 지사님 특별히 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도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음 하기 앞서서 우리 지사님 성평등 지수가 관심 많으시죠, 그죠? 예. 예, 우리 경남이 낮은 건 잘 알고 계시고요. 약간 올라서 중하위권입니다. 예전에 나름대로 중상위권에 있다가 13년 이후에 또 떨어졌는데 이렇게 성평등 지수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거 계십니까? 성평등 지수는 정부에서 평가하고 있는 지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문에 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여성 정책 연구원의 설치 유무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여성 정책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담당하는가 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도정 전반에 성인지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도 성평등 지수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또 공공부문이나 사회각 부문에 진출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의회에 이번에 많은 여성 의원님들이 진출하신 게 성평등 지수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지사님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알고 계셔서 다행입니다만 도의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10대 때 8명이고 지금 의원 수가 2명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8명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굉장히 취약하고요. 특히 우리 의회 간부석을 보시면 우리 여기 지금 여성 간부 오늘 전환안전본부장님 나오셨는데 딱 의회 의석에 한 분 계십니다. 특히 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은 이제 오늘은 오셨는데 평소에는 이 의석에 배정이 안 됩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여성 대표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 전국 한 지금 20% 가까이도 올라가고 있는데 높은 지역은 경남은 지금 작년 기준으로 8.5% 5급 이상 공무원이 그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좀 아시고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마 다음 질문을 준비한 것도 있지만 질문보다는 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성평등 지수가 낮은 그 이유가 여성 대표성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역시 그것이 낮은 이유가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여성정책연구원을 설립한다면 결국 이 정책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병원을 얘기를 해본다면 엑스레이를 찍고 말 건지 아니면 MRI까지 찍어서 정확하게 병명을 찾아볼 건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책 연구기관이 할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행정에서 집행을 하고 한 가지 병에도 100가지 처방이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처방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이 결국 그 최고의 정책을 리더해 나가는 여성가족정책 담당 부서의 좀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정책관에 머물러 있지만 정책국으로 갈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해주시는 거 이런 고민도 우리 지사님 때에 좀 더 많은 내용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우선 그런 그 취지를 담아서 당장 실현 가능한 여성 특보를 임용을 했고요.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가족 국을 별도로 설치한 시도는 4개 시도고, 그다음 우리처럼 정책관으로 유지하고 있는 곳이 설치하고 있는 곳이 7개 시도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복지 여성국 형태로 복지국 산하에 여성 담당관을 두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그 부서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양성평등이 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핵심적인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정 전반에 이런 여성 정책,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성가족 정책관으로 해서 그 담당하고 있는 업무도 너무 많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조직 개편안에는 출생 고령화 정책 담당관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 정책을 좀 전문화해서 특히 도지사와 부지사가 직접 책임지고 총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일단 우선 만들었고요. 이걸 추진해 나가면서 지방자치 분권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외 설치가 필요한지는 시행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는 경남의 여성 일자리 확대 정책 추진 방법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평등 지수가 낮은 주요한 요인이 경남의 그 경제활동,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본다면 전국 평균보다 한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특히 이번 2019년 예산에서 1,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예산 규모를 8조 2,415억 원 정도 규모의 안을 만들면서 경제와 민생 살리기 정책, 일자리 예산 확보하고 일자리 종합센터 설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제정된 일자리 창출 조례를 보니까 그래도 예전과 달리 그 생애 주기별, 지역별,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좀 들어있어서 일자리 정책이 단순히 숫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성을 좀 살펴서 하겠다는 의지가 좀 보였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보니까 그 내용에 보니까 성별 특성을 좀 고려하겠다. 또 이런 것들이 좀 정책이 없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특히 또 일자리 경제국 우리 신설되는 부서에 보니까 또 여성 일자리 담당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일자리 정책을 그러면 어디에서 총괄적으로 할 건지 좀 고민이 되는데, 현재 기존 여성가족정책관 내에는 경력 단절 여성이거나 다문화 이주 여성 시책 이 부분만 있어서, 그러면 전반적인 이 여성의 다양한 특성, 노인이거나 중장년이거나 청년 여성이거나 한부모이거나 장애인, 이주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한 여성들에 맞춘 이런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서울 같은 데를 보니까 여성정책실입니다. 그게 국이 아니고 실인데, 그곳에 여성정책 담당관 밑에 여성정책기획팀 속에 성평등 노동팀도 있고 여성 일자리 팀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일자리 개수를 만들어내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고용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차별 문제나 돌봄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풀겠다는 의지가 좀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은 보니까 20대 청년 여성 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창, 합천, 하동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중고령층 여성 인구가 많은데 질 낮은 일자리에 좀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제조업 중심이라고 경남이 하면서도 제조업 분야 취업은 좀 낮고, 또 이분계 여학생 취업은 또 굉장히 어렵고, 그게 어떤 우리 경남의 어떤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여성 문제, 이런 여성의 생애 주기나 여성의 그 특성에 맞는 성인지 관점을 가진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학 진학률은 여성이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성별 임금 격차는 우리 경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한국 사회가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그래도 경남만 좀 앞서간다고 한다는 게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우리 전체 경남 살리기 이런 정책에 경남 여성의 일자리 종합 정책도 필요하고, 이런 좀 담당 부서도 정말 여성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서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실제로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일자리를 여성 일자리를 어떻게 확대하고 여성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려면. 그래서 일자리 자체를 어떻게 확대하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여성들의 특수한 처지에서 비롯되는 육아나 가사 노동으로 인한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문제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두 가지 측면에 함께 풀어져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여성 일자리 관련된 부서나 또는 담당 기구를 따로 설치하지 않은 건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남의 경우에는 여성 정책에 대한 좀 종합적인 구조와 토대를 일단 만드는 게 내년에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도정 전반에 이런 여성 성인지 관점에서의 보편적인 여성 정책의 관점을 도정을 수행하는 도청 직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경남의 여성 정책은 2020년부터다. 내년에 잘 준비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성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여성 일자리를 따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저희 경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과 복지 통합 서비스 차원에서 실제로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성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복지센터든 주민센터든 어딜 찾아가든지 간에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복지 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어떤 곳에서도 일자리에 대한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지금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고용과 복지의 통합 행정 서비스 체제를 갖추자라는 건데 그 속에서 여성 일자리도 함께 별도의 항목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스템을 한번 좀 잘 갖고 보겠습니다. 다만 여성 일자리를 늘리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경남이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조업에 있어서 여성들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조업의 구조를 바꿔주는 게 우선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이나 스마트 산단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현장에 나가보면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곳에서는 여성들의 일자리가 확연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힘든 육체 노동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소제조업 공장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체 경남의 산업 구조를 여성들의 일자리,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우선적으로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와 아울러서 여성들이 손쉽게 육아나 가사노동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까지 함께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튼 지사님이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많은 부분을 알고 계셔서 일단은 다행입니다. 최대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경력 단절 여성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경력 단절 여성을 다시 일하기 시키는 새일 일하기 이렇게 좀 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타 지역은 경력 단절 여성을 어떻게 다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냐 이것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당연히 아이를 돌보고 가족을 돌본다는 이런 기본 전제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다른 가족들 남성이든 아이들 누구든 같이 공동으로 돌보고 있다는 이런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는 말하자면 남성들 교육, 기업 교육 이런 것도 같이 가야만 여성한테 부담이 가지 않지 않겠냐 이런 고민도 좀 듭니다. 최근에 기사에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스웨덴의 육아휴직 관련해서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일정 기간을 무조건 남성이 쓰게끔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30일을 했던데 그 30일을 남성이 쓰지 않으면 여성은 그 30일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3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무조건 남성이 육아휴직을 써야만 되도록 그런 제도를 시행해서 그게 많이 확대되고, 지금은 그게 90일까지 확대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뭔가 지금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와 인식을 그렇게 해서 바꿔 나가는 게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도청에 보니까 젊은 남성 공무원들이 육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이 해서 사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젊은 의원들도 이후에 가족이 생겨서 정말 돌봄을 하면서 의정 활동할 수 있을지, 그런 날이 온다면 저는 열심히 도와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양성평등 기금 건인데요. 우리 양성평등 기금이 홍 지사 시절에 채무제로 명분으로 한 1,300억 기금이 없어질 때 양성평등 기금도 그때 같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양성평등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는데도 당시에 57억 양성평등 기금이 사실은 전국 최초였습니다. 폐지가 되었고, 폐지가 되면서 그만한 기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어떤 다른 성평등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폐지가 되어서 경남의 지금 여성정책 예산을 보면 양성평등 의식 확산 사업 이런 거 보면 여성 전체 예산의 0.16%, 올해는 또 0.11%밖에 안 되는 굉장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기금 폐지를 했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내용에서도 그렇고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성평등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았나, 그런 반증이고 좀 실책이라고 보아지는데요. 근데 우리 이제 또 올해 새로 들었으면서 과거 그때 같이 폐지됐던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다시 재조성을 했고, 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도 전출금을 20억에서 70억으로 또 정액을 했습니다. 조금 이런 걸 보니까 어쨌든 여성정책, 양성평등기금 이런 문제는 그동안 항상 늘 뒷전에 있었거든요. 인식이 안 됐거나 아니면 예산이 없거나 이런 의미로 뒤쳐졌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될 이 경남 이 시대에 우리 양성평등 기금이 어쨌든 재조성한다는 것은 의지의 반영이고 또 상징이고 정말 또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제로 양성평등 기금이 전체 기금 정리 과정에서 채무제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삭감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경남만 양성평등 기금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양성평등 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일단 하나는 상징성이 하나 있고요. 양성평등 기금을 통해서 경남도도 그 지역에서 양성평등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기금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측면이 있는데, 양성평등 기금이 없어지면서 경남의 경우에는 관련된 기금으로 진행하던 사업들을 지금은 일반 회계 사업으로 넣어서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2015년도에 양성평등 기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지금 매년 일반 회계에서 이걸 늘려가지고 올해는 1억 9천만 원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양성평등 기금을 통해서 해야 될 사업은 분명히 있는데, 그 채무제로라는 명분으로 기금은 없애놓고 사업은 계속 일반 회계 예산에서 편성해서 사업은 하고 있는 좀 기형적인 구조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성평등 기금은 반드시 다시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가 우리가 이제 지방채를 1,000억을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조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리고 양성평등 기금은 양성평등 기금으로 진행하던 사업들을 일반 회계 사업으로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고, 내년에도 사업을 그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어쨌든 임기 내에 양성평등 기금은 반드시 복원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끝으로 우리 성평등 정책 관련해서 우리 지사님이 어떤 전체적인 체계를 만들겠다. 우리 또 실국의 모든 각 부서들이 이런 정책을 성인지 관점으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오늘 우리 실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여성 정책 부서만을 가지고 사실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평등 문화도 필요하고요, 성평등한 일자리도 필요하고 복지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 우리 국장님들께서 사업에 녹여서
제대로 우리 대상이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특별히 신경 써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지사님 자리에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